쌤이 정확히 못 들었는데 키워드 3개 들었거든? 콘서트 시험 기간 갈 거야. 자, 얘들아, 아까 그 과제 못한 분들 다시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자, 과제 못한 사람 손. 제가 쌤 한번 이거 보시면 안 돼요? 기준이 너무 예해요. 자, 하나, 다시 손 들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반대쪽 손도 드세요. 반대쪽 손도 들라고. 아, 너네 이 세대가 아니어서 모르는구나. 너네 손 들고 서 있으라는 거 학교에서 안 당해봤어? 당하면 큰일 나요. 아, 이 반대쪽 손? 나 지금 살짝 지금 갑자기 세대 차이 느껴지거든? 야, 지금. 야, 반대쪽 손 도 들어라고 했는데 갑자기 손을 이렇게 하니까. 와, 나 지금 순간 깜짝 놀랐네. 아, 너네 초등학교 때도 안 했었니? 학원 안 한다. 아니, 손 들고 서 있어. 이거 안 했었어? 인권 침해라고? 양손 들고 서 있으면 인권 침해 당한다고? 쌤은 어떤 시대예요? 아, 쌤 그렇게 옛날은 아닌데 쌤 체벌이 쌤 고등학교 때인가 없어졌거든? 언제 없으면 10년 되면 아니 근데 얘들아 쌤 진짜 그렇게 나야 효은이는 쌤 나야 알긴 해. 쌤 결혼식이 왔기 때문에 쌤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 근데 내가 진짜 충격적인 거 얘기해 줄까? 쌤 어렸을 때 토요일에 학교 갔어. 옛날에 다 틀려요. 우리 엄마 때.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다가 이제 넌 놀토 아니 혹시? 토요일 격주로. 이거야 그 TV 프로그램 말고 그러니까 격주로 토요일에 쉬었어. 그러니까 원래 토요일에 학교를 가다가 매주 갑자기 제도가 법이 바뀌면서 격주로 토요일에 학교를 가는 주가 있고 안 가는 주가 있고 여기서 이제 학교를 안 가는 주를 놀토라고 불렀고 가는 주는 그냥 그래서 뭐 그러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져서 다 그냥 쉬는 걸로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근데 얘들아 별로 오래 안 됐어. 이렇게 이 모든 역사가 별로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심상정인가 저번 윤석열 보셨을 때 나온 5번 부분이 노란색 이름이 성심당인데 심상정이 성심당은 빵집이잖아. 심상정 그 사람은 무슨 금요일 오픈다고 목요일까지 일한다고 주 4일째 그 사람이 주 4일. 근데 그 주 4일째에도 선생님은 주 6일, 난 지금도 주 6일 일하고 있기 때문에 쌤은 그 사람은 안 뽑았다는 걸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주 4일째면 되게 좀 예매한데요, 그게. 자, 일단 과제 못한 사람도 오늘 마무리하고 쌤한테 확인 받고 가시고요. 핸드폰으로 찍어서 쌤 수업하고 있으면 찍어서 보내시고 수업 끝난 10시 이후다 라고 하면은 대면으로 확인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확인 안 받고 그냥 가면은 그때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쌤이 어제 월수반에서는 진짜 상태가 많이 심각해서 쌤이 훨씬 더 심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끝나고 3명 상담했습니다. 제가 들었어요. 들었어? 누구한테 들었어? 혁빈이는 상담 안 했는데? 시우도 상담 안 했는데? 자기 쌤이 어제 되게 화내셨다고 자기는 늘 완벽하게 해와서 괜찮은데 다른 애들이 무슨 빌런 짓을 한다. 혁빈이, 우빈이, 예원이 귀마가라고 하고 얘기 시작했거든. 그 셋은 들을 필요가 없는 이야기였는데 하여튼 어제 쌤 컨디션이 진짜 안 좋았어. 효은이는 어제 봤잖아. 쌤 어제 컨디션이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타이레놀 3알 먹고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쌤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쓰러지셔서 병원 갔다가 모시고 늦게 출근해서 머리 깨질 것 같아서 타이레놀 약 먹고 수업 딱 시작하는데 갑자기 얘들 과제가 터져 있는 거야. 그래서 쌤 멘탈도 같이 터졌죠. 근데 정신을 부여잡고 샤우팅을 올라에서 두 번째 샤우팅을 지를 뻔하다가 확 누르고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얘기로 이제 이야기를 잘 마무리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요지는 그거였죠. 쌤이 지난주에 너네 수행평가 기간 배려해서 그냥 과제 검사를 안 했는데 그걸 고려해서도 한 번 기회를 더 줬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 근데 그걸 감안해서도 또 과제가 이제 뭐 못했다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안 했다 수준이어서 쌤이 이건 좀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와중에 거기 있죠. 박 씨가 또 쌤을 한 마디 끝까지 열받게 했는데
박준서요? 나 정신 얘기 안 할게. 박준서밖에 없는데. 근데 아. 공원에는 못한 거랑 안 한 거의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100문제 이상이 안 돼 있습니다. 100몇십 문제 이상이. 뭐가 무슨 아, 책? 과제. 제가 저 이거 다 했는지 안 했는지가 비율이 모르겠어요. 이따 확인해 줄게, 서준. 걱정하지 말고요. 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실명은 결혼 안 하겠습니다. 이제 박 씨께서 쌤이랑 상담을 한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어. 박 씨야, 하고 가. 쌤 집에 가서 하면 안 돼요. 쌤 뭐라 그랬겠어? 왜? 아, 쌤 저 여기서 집중이 안 돼요. 저 절대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쌤이 뭐라? 박 씨야, 너 시험 집에서 보니? 아, 아니래. 근데 이제 쌤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럼 여기서 왜 집중이 안 돼? 자기는 칸막이가 있어야지만 공부가 된다는 거야. 너 수능 칸막이 있는 데서 볼 거야? 학교 시험 칸막이 있는 데서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다가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갔죠. 끝없는 핑계입니다. 끝없는 핑계, 끝없는 합리화. 나는 이러니까 안 돼. 봐봐. 반대로 가야 돼. 서윤이가 시험을 보잖아. 예를 들어 서윤이가 평소에 공부를 할 때 정말 본인이 완벽한 환경에서 하는 거야. 딱 뭐야? 방에서 그 독서실 책상 딱 설치하고 노이즈 캔슬링으로 에어팟을 딱 꽂고 내 연필 최애 샤프 3개 꺼내놓고 형광펜 2개 위에 배치해놓고 핸드폰 시계 딱 타이머 켜놓고 그렇게 해야지만 공부를 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럼 그 친구는 시험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마이너스죠. 칸막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형광펜 배치 못해두니까 마이너스, 핸드폰 못 보니까 마이너스, 조용하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그럼 시험 보는 순간 이미 본인 평소 실력이 100이라고 치면은 그 모든 게 마이너스로 까고 들어가는 거거든. 애초에 평소에 본인이 그렇게만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근데 반대로 생각해볼게. 이건 좀 극단적인 경우거든요. 애초에 공부를 그 도서관, 쌤이 가끔 얘기해. 야, 도서관 유아 코너에서 하는 친구가 있어. 난리 법석이겠죠? 그 유아 코너, 도서관에 유아 코너 있잖아. 애들 막 떠들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있는데. 그거 진짜. 거기서 공부를 하는 친구가 있었다고 쳐볼게.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 친구는 시험을 보는 순간 모든 게 플러스죠. 실제 시험의 환경이라는 게 당연히 본인이 원래 공부했던 환경보다 조용해. 집중 잘 돼. 차분해. 뛰어다니는 사람 없어. 근데 이게 얘들아, 쌤이 지금 극단적인 두 예시를 들어줬는데 전자는 너네가 사실 좀 많이 해당할 거야. 쌤 저는 이렇게 해야지만 공부가 돼요. 그죠? 근데 사실 후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겠죠. 보통 이제 이상적인 환경에서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내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 좀 많이 일맥상통하는 게 실전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 실전 경험. 근데 애초에 실전에는 절대 있을 법한 환경으로만 계속 공부를 하면은 실전에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어제 이제 그 박 씨한테 해줬는데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어, 결국. 자, 어찌됐든 그 쌤이 딱 그러고서 이제 무슨 생각을 딱 했냐면 아무리 쌤이 얘기해도 합리화라는 게 너무나 무섭다.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합리화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나 이런 거야. 쌤이 한 얘기까지 합리화해버린 거야. 쌤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난 오늘은 괜찮아. 오늘은 쌤한테 이렇게 혼났으니까 오늘 정도는 집에 가서 해도 돼. 정신 차리고 하겠지. 라는 합리화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의지랑 관계없이 계속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딱 괜찮아. 그 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맨날 얘기하잖아. 쌤이 좋아하는 사람들, 쌤 누구 좋아한다 했지? 쌤 좋아해주는 사람들. 근데 그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 쌤 승재쌤도 좋아해. 승재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랑 관련돼. 선생님이랑 생각이 일치하는 게 너무 많거든? 선생님이랑 생각 비슷한 게 너무 많아. 근데 그 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도 당연히 뭐 좋아하겠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정말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내가 이전에 못했는데 잘하는 사람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볼게. 쌤이 이 얘기는 잘 안 해. 쌤이 진짜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쌤뿐만 아니라 다른 쌤들이랑도 얘기하잖아. 거의 일맥상통해. 그럼 누굴까? 이 정반대점에 있는 사람을 극도로 싫어하겠죠.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쌤이 정말 좋아해. 어떻게든 더 해주고 싶어. 근데 반대인 사람이 누굴까? 하지 안 하고 막 불합하고 잘해서 안 해? 근데 이건 정말 우리 결과론적인 게 이제 입시잖아. 그러니까 쌤이 뭐라 그러진 않아. 잘해? 결과가 좋아? 근데 안 해? 그럼 이 방법은 맞는 거야. 근데 이런 게 있죠. 지금 잘 못해. 근데 안 해. 근데 뭐는 바래?
결과는 바랍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어. 근데 이게 공부를 안 하면서 선생님 전 1등급을 바래요. 이건 당연히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없어. 이런 사람은 없는데 이런 거죠. 애매하게 난 공부 안 하는데 성적은 올라갈 거야. 공부 안 하는데 지난번보단 나아질 거야. 왜? 나 나이가 먹고 있으니까. 왜? 하루 이틀 3일 4일 출석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은연중에 그걸 계속 이제 내비치는데 선생님은 이제 그 친구들한테 솔직히 팩트로 얘기합니다. 여기서 쌤한테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 해당하지 않는 거야. 정신 차려야 된다.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 이번 중간 끝나고 나면은 확률적으로 생각해봐. 너는 영어가 더 좋아질까 더 싫어질까? 싫어요. 그 이유는 뭐야? 싫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고 있죠. 시험 점수. 점수 시험이 어려우니까. 시험이 어려우니까. 쌤이 어제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 준영이가 이제 2학년이 될 거잖아. 벌써 반년도 안 남았잖아. 이제 9월이 거의 다 끝났죠? 9월 절반 정도 됐으니까. 10, 11, 12 하면 2학년이잖아. 그럼 2학년이 되면은 준영이가 영어가 더 쉬워질까 더 어려워질까? 더 어려워지겠죠? 그럼 여러분 지금보다 영어를 좋아할 확률이 높아? 싫어할 확률이 높아? 싫어질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미 내가 영어가 약간이라도 좋아지는 경험을 1학년 때 못한 사람과 해본 사람의 격차가 2학년 때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더라. 그러니까 1학년 때 한 번이라도 내가 하니까 조금 되네? 하니까 영어가 내가 할만하네? 라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이랑 2학년 때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쌤이 이 얘기는 2학년들한테는 안 하죠. 1학년들이니까 쌤이 할 수 있는 얘기거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1학기 때 쌤 전 2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건 못 잡았어요. 그럼 앞으로 2번의 기회가 더 남았죠.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중간은 확실히 난이도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 충격에 대비하라고 쌤이 자꾸 어려울 거다 정신 차려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 와중에서도 잘 본 사람들은 존재할 겁니다. 누가? 열심히 한 사람들. 쌤이 얘기했던 잘 봤다라는 건 뭐 등급 기준이 아니라 본인의 실력보다 발전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만 하면 의미 있다요. 이번 시험에 3등급이 나와도 2등급이 나와도 내가 발전한 것만 느끼면 이번 시험이 더럽게 어려워도 의미 있는 시험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좀 목표로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슨 얘기하다 갑자기 여기까지 왔지? 과제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과제. 자, 그래서 과제 오늘 미비된 사람들은 오늘 마무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뭐 집에 가야 되는 사유가 있으면 일단 얘기해 보시고요. 쌤이 들어보겠습니다. 무조건 가야 된다. 혹시 뭐 뒤에 학원이 있다. 그럼 얘기하고 당연히. 뒤에 학원 있는 사람 있니? 희원이랑 서준이 몇 시에 끝나? 10시. 한 10시 반 정도에 끝나는. 그러니까 오늘 서준이랑 희원이는 그거 끝내고 끝낼 수 있어? 서준이는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야? 저 이거 그 오답 안 돼 있고 중간중간 이런 거 그런 거 안 푸고 빼러온 거. 그럼 그거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어, 서준이? 아니 기출 문제만 하면 되니까. 그럼 되고 희원이는? 좀 알아서 그냥 가기 전에 좀 시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클리닉 올 때 다시 들고 오세요. 희원이랑 서준이. 서준아 오케이? 클리닉 올 때 들고 와. 선생님 그때 확인할게. 나머지는 오늘 마무리하고 확인 받고 가시고요. 혹시나 오늘 12시 반까지 12시까지 했는데 다 못했다. 그럼 쌤한테 얘기하세요. 선생님 그건 당연히 인정해 줄 테니까 그건 나머지 부분은 쌤이랑 따로 일정 잡아서 언제 확인 받자 라고 일정 잡고 확인 받으면 되니까 막 굳이 막 12시까지 다 해야 되겠다 해서 막 다 찍어가지고 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일단 쌤이 요거를 먼저 나눠줄 건데 이게 이번에 추가된 구모 내지문에 대한 단어고요. 다음 시간에 같이 추가가 됩니다. 단어 시험에. 좀 모자라. 요거는 그 부수가 안 나와서 책으로 만들지는 못했고 프린트인데 마찬가지로 25년 9월 모의고사 내지문입니다. 얘들아 그리고 단어 나중에 그거 한 장짜리 잃어버릴 것 같으면은 그냥 지금 받은 프린트에다 이거 찝어도 돼. 알겠지? 이거 쌤 이따 쉬는 시간에 돌릴 테니까 혹시나 뭐 한 장으로 따로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릴 것 같으면 찍어서 보고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우리 오늘 이 내지문을 다 나간다라기보다는 여러분 혹시 이 내지문 봤나요?
당연히 봤죠. 너네 이번에 풀었잖아 9월에. 뭘 절레절레야. 이번 9모에 풀었잖아요 다. 자, 근데 얘들아, 오케이 알았어. 근데 괜찮아. 선생님은 너네가 안 봤다라는 가정을 하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너네 학교 쌤들께서 아주, 그러니까 쌤 기준에서 좋은 지문들을 골랐어. 근데 너네 입장에서 까다로운 지문들을 잘 고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7번만 봐도 지문 문장이 12문장입니다. 37번. 봐봐. 근데 내용이 좋아. 다 내용이 좋아. 내 지문 다 내용이 너무 좋아. 근데 이거 오늘 급하게 마무리하지는 않을 거고 나갈 수 있는 만큼 월수방 기준으로는 세 지문 나갔거든요. 세 지문. 나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특히 이제 시험 한 2주 남았을 때 나온 지문이어서 여기서 너네가 오답이 좀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 애초에 내용 이해가 잘 안 되고 내용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조금 차분하게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 근데 나 근데 채한이 말 들어보면 37번 하다가 수업 중단하셨다고? 네. 모르겠대요. 다른 쌤 아니야? 그 쌤이랑? 문장 가르치는데 문장 구조 분석을 못 하셨어요. 근데 37번보다는 39번이 37번이 마찰이고, 그지? 39번이신 것 같아. 자, 그 부분이 정확히 어딘지 알 것 같고요. 자,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2번부터 볼게. 자, 32번. 자, 요거 아까 쌤이 희원이한테 뭐 잠깐 얘기했던 건데 잠에 대한 이야기라는 지문이고요. 여러분 지금 잠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나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시험 기간 되면 평균 수면 시간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되는데 sem도 그렇습니다. 나도 똑같아. 쌤도 한 3, 4시간 정도 자고 있긴 한데 근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수면. 그러니까 수면을 원래 사람이 너 그런 거 들어보지 않았어? 그 권장되는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 그러니까 쌤은 6에서 8시간 사이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최소가 6이고 그냥 적합한 게 8. 6에서 8 사이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거야. 쌤이 일주일 동안 3시간 잤어. 그러면은 나중에 밀려온다. 그 내용이죠. 무슨 얘기죠? 여기 쌤이 안 자버린 그 나머지 수면 시간들이 그냥 사라져서 쌤은 건강하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라 나중에 한 방에 몰려온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록 너는 may put off. 자, 이때 put off 구동사고요. 너네가 알고 있는 postpone 미루다라는 동사랑 같은 의미죠. 야, 너가 미룰 수도 있어. 무엇을? going to sleep. 잠에 드는 걸 미룰 수 있어. 근데 in order to. 자, 이때 in order은 생략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어차피 지워도 무슨 뜻이야? 뭐뭐 하기 위해서. 있어도 무슨 뜻이야? 뭐뭐 하기 위해서죠. 뭐 하기 위해서? To squeeze more activities into your day. 너의 하루에 더 많은 활동들을 squeeze, 뒤집어서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정확히 하고 있는 거죠. 자야 되는데 뭐해? 수학 과제 좀 더 할까가 아니라 오늘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힐링 좀 할까? 하면서 이제 인스타 키고. 그러니까 뭔가 활동들을 자꾸 우겨 넣으려니까 수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공부는 1시에 끝나는데 잠은 4시에 자죠.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현서는 너무 극공감하는 것 같은데. 자, eventually 결국에는 빨간색으로 바꿀게. Your need for sleep. 빨간색입니다. 너의 수면에 대한 필요성은 becomes 돼. 어떻게 돼버려? overwhelming. 자, 지금 보시면요. 현재 분사가 보호의 자리에 들어와 있고요. 얘들아, 주격 보호니까 누구 꾸며줘? 당연히 주어 꾸며주죠. 수면에 대한 너의 필요가 압도를 하게 돼, 압도를 당하게 돼. 하게 되는 주체니까 현재 분사 쓴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압도의 주체입니다. 압도 당하는 건 누구야? 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면에 대한 욕구가 압도할 거야. 그리고 and you are forced. 너는 뭐돼? 강요돼. 자, 수동태죠? 근데 이거 잘 봐야 돼. 야, 재현아, force는 원래 능동일 때 몇 형식이지? force? 강요하다니까? 그렇지, 5형식입니다. 근데 그때 5형식으로 쓰일 때 목적격 보호에는 정원아 원래 뭐가 나와? force가 능동으로 쓰였을 때는 5형식이야. 근데 그때 목적격 보호에는 부정사가 나오죠? 근데 여기도 지금 투부정사가 왜 나와 있다? 5형식이 몇 형식으로? 2형식으로 바뀌었죠. 왜? 능동의 태가 무슨 태로 바뀌었습니까? 수동태로 바뀌었.
자, 잠깐만 얘들아. 이거 할 줄 알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만 적으세요. 이게 능동이죠? 수동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 목적어가 주어. 동사는 BPP. 주어는 행위자. 목적격 보어는 내려와서 주격 보어가 되겠죠.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 전환입니다. 근데 이것은 왜 적은 거다? force의 목적격 보어가 원래 투부정사였다라는 걸 알면 수동태로 바뀌어도 주격 보어도 여전히 누구다? 투부정사다.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너는 뭐해? 강요를 받아. 뭐 하도록 강요를 받아? 잠을? 자도록 강요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지금 두 가지 얘기했죠? 자, 정리해볼게. 수면을 미루기. 굳이 부연 설명 안 적을게. 너의 하루에 더 많은 활동들을 우겨넣기 위해서 수면을 너가 미뤄. 그러면은 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거냐면 결국에는 수면에 대한 필요. 쌤은 수면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니드는 욕구라고 해석이 가능하니까 이 수면욕이 압도적이게 되고요. 플러스 당신은 수면을 강요받게 됨.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야? 계속 잠을 안 자고 내가 미루고 하다 보면은 너무 졸려서 내가 어떻게 될 거야? 나도 모르게 잠에 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되게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보자. This daily drive for sleep. 요거 지금 this라는 대명사로 받아주고 있죠. 이러한 수면에 대한 일상적인, 이거 drive 해서 어떻게 할까 얘들아? 줄? drive. 욕구죠. 근데 봐봐 잘 봐. 여기서 힌트가 하나 있어. 대명사 나왔잖아. 이 일상적인 수면에 대한 욕구라고 얘기했죠. 그럼 당연히 수면에 대한 욕구 위에 나온 적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이거 누구의 재진술이야? 니드가 되겠죠. 아까 얘기했잖아. 수면욕이 결국 어떻게 돼? 너를 압도하게 되고 이 수면욕, 일상적인 하루하루의 수면욕이 appears, 보여. 뭐인 것으로 보여? to be, 인 것으로 보여. 근데 뭐인 것으로 보이냐면 이거 잘 봐야 되더라. in part가 지금 전면구가 양옆에 컴마 끼고 뭐 됐죠? 삽입됐죠. 얘 부사 part이랑 똑같아. 부분적으로. 그럼 잘 봐. 얘 잠깐 눈앞에서 지울게. 얘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 to be. 자, 이러한 수면욕은 보여. 뭐 때문인 것으로 보이냐면 지금 봐봐. 쌤이 due를 보고서 때문으로 해석한 이유는 얘가 지금 뭡니까? due to라는 전치사죠. 뭐뭐 때문이다. 근데 due to 사이에 지금 누가? partly, in part가 부연 설명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빼놓고 보셔도 됩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뭐 때문이다야? A compound. 혼합물 때문인데요. 어떤 혼합물이냐면 known as, 과거 분사의 소식 봤습니다. 아데노신. 들어본 적 있지 않아? 아데노신? 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잘 봐. 이렇게 일상적인 수면욕은 누구 때문? 아데노신 때문이다. 자, 그럼 봐봐. 이제 아데노신은 어찌됐든 수면이랑 연관이 있는 혼합물이 되겠죠. 너는 혹시 아데노신이 잘 때 나올까? 깨어있을 때 나올까?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 지문상에서 얘기하는 건 아데노신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 나오고요. 자는 동안에 그걸 뭐해? 분해를 합니다. 자, 그럼 봐봐. This natural chemical, 이 자연적인 혼합물은, 화학물은 builds up, 만들어집니다. 요거 잘 볼게. 능동입니다. 쌤 지금 뭐라고 썼겠죠? 만들어진다라고 했지. 만들어진다. 이거 한국말로 하면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영어로 영작할 때는 builds up이라는 자동사 써버립니다. 능동태야. is built up 이렇게 바꾸면 안 돼. pp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in your body, 너의 몸에서 어떻게? 그냥 만들어져. 뭐함에 따라서 as time, 시간인데요. 어떤 시간이야? awake, 깨어있는 시간이 increases, 증가함에 따라서야. 자, 이때 awake는 의존 형용사인데요. 이거 깊게 들어가지 마, 얘들아. 의존 형용사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뒤에서 꾸며줄 수 있습니다. 이런 애들 뭐 있죠? 붙은 형용사들 있지. 그렇지. alive, asleep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단독으로도 뒤에 꾸며줄 수 있다. 그냥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만 보면 돼. 자,
결국에는 이 아데노신이라는 건, 자, 부연 설명해줘. 깨어있을 때 증가합니다. 깨어있는 동안에 계속 나오는 화학물이다 라고 지금 아데노신이 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줬죠. 자, while you sleep, 너가 자는 동안에는 your body, 너의 몸이 breaks down, 분해합니다. 무엇을? 그 아데노신을. 자, 지금 아데노신에 대한 부연 설명 계속 이어지고 있죠? 깨어있을 때 증가, 수면 시 뭐 된다고? 그렇죠. 분해가 됩니다. 자, thus, 이제 얘를 연결어로 받아주는데, 그러므로 this molecule, 이 분자, 지금 계속 표현을 바꿔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처음엔 뭐라 그랬어? compound,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chemical,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molecule. 다 똑같은 얘기죠.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아데노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분자, 이 아데노신 분자는 maybe 일 수도 있어. 뭐일 수도 있냐면, 자, 형광펜 쭉 그어주시고요. what부터 needed까지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 자리는 누구의 자리? 보어의 자리죠. 그래서 누가 나왔다?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이 나왔습니다. What your body uses to keep track of lost sleep and to trigger sleep when needed. 자, 이렇게 체크할 건데 결국에는 이 아데노신이라는 게 뭐일 수도 있냐면 너의 몸이 your body uses 사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잘 봐. 효나, 얘 주관대야 목관대야? what? 그렇죠. 바로 뒤에 uses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관대 나왔고요. what이 끄는 절은 명사절이니까 보호의 자리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죠.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괜찮아. 너의 몸이 사용하는 것이 뭐일 수도 있대? 아데노신일 수도 있대. 근데 이건 당연한 거잖아. 우리 여기서 추가되는 정보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첫 번째,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해? 자, 얘 목적입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To keep track of lost sleep. 자, 직역해 볼게. lost sleep. 자, 수면인데 수면이 어떻게 됐어? 그렇죠. 잃어버린. 너가 잃어버린 수면에 대해서 keep track of가 무슨 뜻이죠? 추적하다. 근데 여기서는 봐봐. keep track of가 원래는 무언가를 기록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하다, 추적하다 같은 맹이라고 쓰이는 게 무슨 얘기지? 너가 잃어버린 수면, 즉 잃어버린 수면이 어떤 수면이야? 그렇지. 원래 잤어야 되는데 너가 안 잔 시간, 안 잔 수면을 잃어버린 수면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너가 그 잃어버린 수면을 뭐해? 계속 기록하고 유지한다라는 맥락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하기 위해 사용이 돼? To trigger sleep. 잠을 촉발하는데요. 뭐 할 때? 필요할 때. 근데 요거 갑자기 웬 뒤에 과거분사가 왜 나왔을까? 이거 미니북을 보셨다면 이 문장은 아니지만 쌤이 정리해놨고요. 쌤 미니북이 아니라 쌤이 수업 때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그렇죠. When it is needed가 됩니다. 여기서 is 지칭하는 건 누구? sleep이죠. 잠이 필요가 될 때 뭐해? 잠을 촉발하기 위해 뭐돼? 사용이 됩니다. 자, 결국에는 자 깨어있을 때 증가하고 수면 시 분해되는 이 아데노신은 잃어버린 잠을 좀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쌤 좀 강조할게. 추적이라고 해도 되고요. 혹은 기록이라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시 잠을 촉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죠. 서희원이 아직 적응이 안 돼. 성을 못 붙이겠어. 지금 본지 한 이제 반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서희원, 윤희원 하면 너무 정이 없어서 그것도 이상한데? 그럼 이렇게 할까? 희랑 원 할래? 이게 더 이상한가? 서희랑 윤희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어떻게 부르지? 원투? 누가 원 할래? 누가 생일 빨라? 희원이가 빨라? 그럼 희원이가 원 하자. 희원이가 투 하고. 알았어. 자, 그럼 희원 원? 자, 원이 원? 그거 결국 성이잖아. 차라리 서희원이라고 부르지. 알았어. 자, 그러면 희원 원아. 희원 원아. 나 무슨 얘기 하려는지 까먹었어. 무슨 얘기 하려 했지?
이 질문 하나 있습니다. 희원이 몇 시간 잤어 어제? 5시간. 5시간? 그러면 아데노신이 좀 좀 쌓여있을까 안 쌓여있을까? 좀 쌓여있겠죠. 왜냐면 인간에게 권장되는 수면 시간이 6에서 8시간인데 좀 덜 잤잖아. 그럼 희원이가 잃어버린 수면이 지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그럼 아데노신이 쌓여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서 아데노신을 보고서 뭐야? 잃어버린 잠에 대한 추적 혹은 기록이 가능할 거고 그 아데노신 때문에 희원이가 아데노신 계속 쌓아나가면 어떻게 돼? 잠에 들게 되겠죠. 얘가 뭐 할 거니까 잠을 촉발시켜 버릴 거니까. 이게 아데노신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6번 on accumulation. 근데 이게 지금 각주를 빼줬는데 2학년부터 각주를 안 빼줍니다. 근데 accumulation이 사실 여러분이 본 적이 있는 업이긴 해. 이거 어디서 한지 기억나 혹시? 25년 육모에서 봤습니다. 이번 연도 육모에서 봤어요, 너네. 그 과학적인 사실을 과학적 이해를 축적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지문에 나왔었죠. 근데 웃긴 게 그때는 각주를 안 줬습니다, 이거. 지금은 각주를 빼줬죠. 근데 얘들 하나 봐봐. 이거 하나 얘기해 줄게. 너네 이거 모의고사 관련 팁인데 지문 내용이 복잡할수록 겉으로 보이는 게 쉬워져. 근데 반대로 똑같아. 겉으로 보이는 게 어렵잖아? 지문 내용이 쉬워집니다. 그 교하고 2학년 예시 하나 들어줄게. 이번 시험 범위에 지문 하나가 4문장짜리 지문이 있거든? 4문장. 근데 주제가 뭐냐면 그 상호주의와 호혜성이야. 4문장인데 주제가 상호주의와 호혜성이야. 겁나 간단해 보이잖아? 근데 막상 까놓고 보면은 내용이 이거야. 너가 남들에게 잘해주면 그 타인들도 너에게 잘해줌으로써 세상이 다 같이 바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지문이 딱 4문장 나온 게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애들, 그 다음 지문 37번 12문장짜리 이런 애들이 오히려 까놓고 보면 하는 얘기는 단순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 봐봐. 어찌됐든 다시 아데노신의 축척은 그리고 다른 요소들의 축척은 지금 실질적인 주어는 누굽니까? accumulation이 주어입니다. 아데노신과 다른 요소들의 축적은 might explain, 설명할 수도 있대. 무엇을? Y 이하를. 자, Y 이하 무슨 얘기죠?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봐봐. Y가 이끄는 처리 어디까지? normal까지 갑니다. 근데 이 중간에 누가 보이냐면 Y 뒤에 바로 콤마로 시작해서 sleep 뒤에 콤마로 끝나죠. 준영아, 얘 지금 뭐 된 거야 중간에? 삽입됐습니다. 어디서부터? after부터 sleep까지가. 자, 그리고 이때 after는 전치사가 됩니다. 자, 일단 얘들아 이 삽입된 거 빼고 볼게. 야, 봐봐. 이 아데노신의 축척이 뭐를 설명할 수도 있냐면 Y, 의, you, 주, build, 동사 어디까지야? build up까지가 동사입니다. 구동사죠. 야, 너가 만들어내는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대. 근데 뭐를 만들어내냐면 sleep that. 요거 형광펜 하나 딱 쳐줄까? 직역하면 무슨 뜻이지, 서준아? sleep that. 수면? 희원이가 거의 말할 뻔했는데. 수면? debt가 뭐야? 부채, 빚이죠. 수면에 대한 빚이죠. 야, 너가 이 sleep debt는 일단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의, 주, 동인데 build up이 타동사니까 목적으로 나온 거죠. 야, 너가 수면에 대한 빚을 만들어내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도 있대. 근데 이 수면에 대한 빚은 뭐냐면 that you must make up. 얘들아, 여기서 그럼 make up은 무슨 뜻일까? 그 해소시켜야 약간 그걸 해소시키다 맞아. 근데 봐봐. 빚이라는 표현 썼잖아. 너 빚은 뭐 해야 돼? 갚아야죠. 그겁니다. 너가 뭐 해야만 하는, 갚아야만 하는 수면의 빚을 만들어내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도 있대. 근데 봐봐. 이 수면의 빚은 뭐 함으로써 갚아? By sleeping. 잠을 잠으로써 갚는데요. 잠을 어떻게 다? Longer. 더 오래 잡니다. 뭐보다? 평소보다. 이런 거죠. 희원이가 5시간씩 계속 잤어. 그럼 하루에 빚이 한 2시간씩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그렇게 5일 자면은 그 빚을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시험 끝나고 그냥 20시간 한 자버리는 거죠. 그냥. 근데 이제 얘들아, 여기서 쌤 저는 안 그러는데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지문에서 얘기하는 바로만 들어가야 돼요. 일단 이 지문상에서는 어때? 너가 수면의 빚을 만들잖아? 그럼 이 빚을 뭐 해야 돼? 나중에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질문 하나 할게. 이 수면 빚 말고 다른 표현으로 한번 표현이 있었죠. 뭐라고 얘기했었지 위에서? 어떤 거? 야, 잘 봐. 야, 잠인데 얘들아, 이 잠에 대한 수면에 대한 빚이라는 건 뭐야? 너가 원래 잤어야 됐는데 안 잔 수면을 수면에 대한 빚이라고 얘기했죠.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이거?
우리 아까 옆에 정리할 때 강조했잖아, 쌤이. 잃어버린 수면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lost sleep이랑 sleep debt랑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상 5번이랑 6번 문장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너가 잠을 안 자면 뭐가 생겨? 아데노신이 축적되면서 수면에 대한 빚이 생깁니다. 근데 이 수면에 대한 빚은 결국 뭐 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결과적으로는 좀 그냥 부채라는 표현을 여기서 좀 정리할 때 이렇게 쓸게. 수면 부채가 증가하면 너가 뭐 해야 된다야? 나중에 갚아야. 자, 근데 이 갚는 건 어떤 식으로 갚는다고요? 평소보다? 그렇죠. 보다 긴 수면. 그리고 이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뭐라고요? 아데노신의 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여기 아까 우리 삽입된 거 after 이하를 한번 보자면, 자, 뭐 한 이후에야? after several nights, 며칠 밤인데요. 뭐에? of less than optimal amounts of sleep. 이상적인 수면의 양보다 덜한 며칠 밤 이후에. 무슨 얘기죠? 아까 쌤이 얘기했던 잠을 며칠 동안 충분히 못 잔 이후에 뭐가 생긴다? 수면의 빚이 생긴다. 근데 이 빚은 너가 나중에 평소보다 더 많이 잠으로써 뭐 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비유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거의 마무리야. 자, 7번 because of such built-in molecular feedback. 자, 뭐 때문에? 이와 같은 내재된 분자적 피드백 때문에. 자, 요거 함의 잡으셔야 되고요. 얘들아, 내재된 이라는 형용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죠. innate, natural 이런 표현으로 다 변형이 가능하고요. 우리 몸에 내재된 분자적 피드백에 대한 얘기를 위에서 했어, 안 했어? 했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 이와 같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우리 이 지문에서 나온 분자 딱 하나밖에 없잖아. 누구 얘기밖에 안 했어? 아데노신의 얘기밖에 안 했죠. 아데노신이 우리한테 피드백 해줘, 안 해줘? 해주니까 분자적 피드백, 이와 같은 분자적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했지. 아데노신이 어떻게 피드백해줘? 현서야, 너 잠 5시간밖에 안 잤네? 2시간 더 자야 돼. 수면을 더 취해야 돼. 혹은 주연아, 어제 8시간 잘 잤네? 더 자야 될 수면 있어, 없어? 없어. 라는 식으로 누가 해줘? 피드백을 해줘, 안 해줘? 해줍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좀 비유적으로 피드백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언급한 내용이죠. You can't become accustomed to. 자, 이거 보면은 become accustomed to인데요. 요거 의미가 랑 같은 의미죠. 자, be used to 미안. 여기서는 VING입니다. 뭐뭐 하는데 익숙해지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는 뭐 해질 수 없어? 익숙해질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에 대해서? getting less sleep, 수면을 덜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뭐보다? your body needs, 너의 몸이 필요한 것보다. 무슨 얘기야? 쌤, 저 5시간 자는 거 적응됐어요. 가 가능하다야, 불가능하다야?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적응된 것 같아도 몸에 계속 아데노신이 쌓이고 있을 테니까. 자, eventually, 결국에는 a lack of sleep, 수면의 부재는 catches up, 뭐 한다야? 따라잡는다야. 누구를? with you, 너를. 근데 얘들아, 얘도 함의 잡으셔야 됩니다. 수면의 부족이 너를 따라잡는다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수면의 빚을 너가 뭐 해야 될 순간이 온다야? 갚아야 될 순간이 결국 올 거다죠. 이거 위에서 얘기했어, 안 했어? 했죠. 맨 처음 뭐라고 얘기했어? 결국엔 압도적이게 돼서 내가 수면을 강요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그 수면에 대한 이야기라는 32번이었고요. 그다음 3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 근데 얘들아, 쌤이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해야 돼. 지금 문장 12문장이잖아. 내용이 겁나 별거 없습니다. 이 글의 소재가 뭘까? 소재? 뭐에 대한 얘기야? 딱 한 단어. 브레이크? 자전거? 맞아. 근데 그게 예시잖아. 이 글의 소재는 뭘까? 브레이크? 그렇죠. 마찰력입니다. 얘들아, 이 글은 마찰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 잘 봐.
마찰력에 대한 얘기를 되게 예시를 많이 주면서 하고 있거든요. 예시가 총 몇 개 나올까, 이 지문에? 4개. 제가 5개. 그렇죠. 3가지 나옵니다. 3개가 나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너네 지금 얼핏 봤을 때 나오는 자전거의 브레이크에서 마찰력이 생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 자, 잘 봐. 자, 정신 차리고 보세요. 쌤, 이 지문에 대한 예시를 그냥 말로 풀어서 얘기해 줄게. 야, 너네 자전거 타잖아. 자전거 타봤니? 당연히 타봤겠죠? 평지에 자전거를 타. 페달리링을 막 하다가 서준이가 발을 딱 떼. 그럼 자전거가 계속 앞으로 가, 아니면 어느 순간에 멈춰? 가다가 멈추겠죠. 왜? 더 이상 자전거를 앞으로 가게 하는 힘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럼 자전거 왜 멈춰? 타이어. 마찰력 때문에 멈추는 거죠. 첫 번째로 서준이가 자전거를 막 페달링 하다가 이제 발 딱 뗐어. 근데 좀 빨리 멈추고 싶어. 또 짧은 거리로. 그럼 뭘 해야 돼?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겠죠. 그 말은 뭐야? 브레이크를 잡으면 마찰력이 생기죠. 왜? 브레이크가 누굴 붙잡는 거야? 바퀴를 붙잡으니까. 그럼 거기 마찰력 때문에 바퀴가 멈추죠. 근데 봐봐. 서준이가 브레이크를 안 잡아도 자전거는 멈출까 안 멈출까? 멈추죠. 결국에는 멈추죠. 근데 또 마찰력이 다른 데서도 작용해. 어디에서 작용할까? 공기에서도 작용하고요. 무슨 얘기야? 공기 저항이죠. 공기와의 마찰에서도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어. 뭐냐면 얘들아, 봐봐. 자전거 바퀴가 그냥 공중에 떠 있니? 자전거랑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바퀴의 축이 자전거랑 연결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럼 바퀴가 돌아가면서 거기서도 마찰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거기 그 축과의 마찰 때문에도 자전거가 뭐 한다야? 멈춘답니다. 자, 끝났어. 이게 이 지문 전부입니다. 이 지문 뭐에 대한 얘기? 마찰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주제 뭐야? 마찰력의 개념과 특징입니다. 마찰력의 개념과 특징. 자, 그럼 정리해보면, 자, 37번 1번 문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imagine, 야, 상상해봐. 무엇을? You're pedaling your bike. 너가 너의 자전거를 페달링하고 있는 걸 상상해봐. 어디에서? 레벨은 flat이랑 동의어고요. 사실상 평평한 수평의라는 형용사 표현 하나 또 알아야죠? 수평의? 그렇죠. horizontal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야, 얘들아 머릿속에 그려야 돼. 평지에서 자전거 페달링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야, 너 뭐해? 페달링을 멈춰. 그러면 이제는 no force is now acting. 그 어떠한 힘도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페달링을 멈췄으니까. 근데 뭐 하기 위해? 목적이죠? To move you forward. 너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페달링 멈추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있다 없다? 없답니다.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나? 너는 점차적으로 slow down. 감속합니다. How could you slow down more suddenly? 야, 너 어떻게 더 갑작스럽게 감속할 수 있을까? In a shorter distance. 더 짧은 거리로. 대답. By putting the brakes on. 얘들아, 여기서 지금 구동사가 나오죠? put on이 구동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put on이 구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요 사이에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 by putting on the brakes라고 해도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왜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대명사가 목적어잖아. 그럼 무조건 사이에 들어와야 돼. 구동사 사이에. 근데 대명사 목적어가 아니잖아. 그럼 사이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됩니다. 원래 위치대로. By putting on the brakes라고 해도 틀린 거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얘들아 봐봐. 지문 절반 봤어. 6번 문장까지 봤죠. 12문장 중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문장이 길수록 별 얘기가 없다니까. 지금 무슨 얘기한 거야? 상상해봐. 이 얘기하고 있었죠? 자, 이 내용 정리해볼게. 자, 너가 평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상상이야. 페달링을 정지하면 서서히 감속을 하게 될 거야. 근데 너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더 급작스럽게 짧은 거리로 감속하게 될 거야. 지금까지 본 게 이거밖에 없죠. 근데 봐봐. 지금 계속 야, 상상만 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아직 필자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근데 그냥 공통되는 건 뭐야?
감속한다, 감속한다. 감속한다, 감속한다. 자, 그래서 because the brakes change your movement. 브레이크가 너의 움직임을 바꾸기 때문에 뭐 함으로써? making you. 자, 분사구문으로 이어집니다. 얘들아, 여기서 make는 몇 형식일까? 일 수도 있고, 일 수도 있고, 일 수도 있죠. 몇 형식일까? 몇 형식일까?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항상 있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지만 확률상 너네 시험에서, 모고에서는 가장 높은 형식으로 들어가세요. 3으로 시작할까, 5로 시작할까 고민하면 그냥 5로 들어가세요, 5로. 자, 5가 아니면 그 다음 4 넣어보고, 4 아니면 3 넣어보면 되잖아. 그죠? 자, 5라고 해서 생각해볼게. making you. 일단 목적어는 무조건 있어야 되죠. 타동사니까. slow down. slow down이 감속하다라고 동사 원형이잖아. 그럼 얘 뭐야? 5형식이죠. 이 둘의 관계 능동이다, 수동이다? 능동이죠. 능동. 너가 감속하게 만들면서야. 어떻게? 더 급작스럽게. 근데 이거 위에서 이미 얘기했잖아. 이거 위에서 얘기했잖아. 자, 너를 더 급작스럽게 멈추게 만들면서까지가 분사 구문이고요. They must be. 그 브레이크들은 반드시, 여기서는 이 must는 우리 강한 추측입니다. 우리 조동사 할 때 봤죠? 핵심어법 할 때. 반드시 be exerting. 가하고 있는 중일 것이야. 무엇을? A force. 힘을. 어디에다가? On the bicycle and you. 자전거와 너에게. 자, 무슨 얘기냐면, 야, 브레이크가 너의 움직임을 바꿔. 어떻게? 너가 더 급작스럽게 멈추게 하잖아. 그지? 브레이크를 잡을 때랑 안 잡을 때랑 움직임이 같아 달라? 다르죠? 지금 그 얘기 한 겁니다. 근데 이 브레이크들은 그러면 분명히 뭐 하고 있는 중일 거야? 어떠한 힘을 가해서 너를 급작스럽게 멈추게 하고 있는 중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문장이 안 끝났어. As they grip, 그 브레이크들이 grip and rub on the wheel rims. 뭐 하냐면, 얘들아, grip이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지? 그래서 잡고, rub는 비비다죠. 그 브레이크들이 잡고 비벼. 어디에다가? wheel rims. 자전거에? 그치? 자전거의 림이 어디야? 그 바퀴 말고 바퀴 안에 그 프레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자전거의 림이라고 하는데, 자전거의 림에다가 브레이크가 붙잡고 비빕니다. 그렇게 함에 따라서 너와 너의 자전거에 어떠한 힘을 뭐 하고 있는 걸 거야? 가하고 있는 걸 거야. 잘 봐. 여기서 어떠한 하나의 힘이라고 얘기했잖아. 이제 뭐가 나와? 필적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여기가 빨간색입니다. 여기서 얘기한 이것은이 뭐냐면 얘입니다. 얘. 분명히 어떠한 한 힘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 힘은 뭐라고 불려? friction. 마찰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드디어 8번 문장에서 뭐가 나왔다? 이 글의 소재가 나왔습니다. 자, 정리해볼게. 자, 이 브레이크가 급작스럽게 짧은 거리를 감속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바퀴의 림에 힘을 가하기 때문인데, 이때 우리가 얘기하는 힘이 마찰력이다까지 이야기를 했죠. 자, 괜찮을까? 다시 갈게. 근데 얘들아, 이것은 마찰력이라고 불리는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문장이 안 끝나고 컴마 which로 이어집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인데요. 요거 잘 봐. 채연아, 주관대야 목관대야? 이때 which, 주관대의 계속적일까? 목관대의 계속적일까? 그렇지. 바로 tense라는 동사로 이어지니까 주관대 계속적 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얘들아 계속적을 봤을 때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다? 선행사가 앞에 하나의 명사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절 전체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볼 건 동사가 일단 단수 취급받았다야. 그리고 바로 앞에 누가? friction이라는 단수 명사가 있죠. 그러니까 선행사는 마찰력입니다. 이 마찰력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tends to slow down moving things. 야, 형광펜 그으셔야 돼요. 여기 누가 나와? 마찰력에 대한 개념이 나오거든.
마찰력은 움직이는 사물들을 뭐하는? 감속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moving 현재 분사죠. 뭐 함으로써? By acting in the direction opposite to the movement. 움직임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뭐 하면서? 작용하면서. 그리고 이때 컴마는 동격입니다. 그 반대되는 방향이라는 건 어떤 방향이야? backwards. 뒤쪽 방향이죠. 무슨 얘기야? 너네가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가다가 페달에서 발을 딱 떼잖아? 그럼 마찰력은 어디로 작용하기 시작해? 뒤쪽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라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은 어디니까? 앞쪽이니까. 앞쪽의 반대 방향은 어디야? 뒤쪽이 되겠죠. 자, 이 마찰력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줄게. 마찰력이란 무엇이냐면 움직이는 물체를 감속시키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동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근데 나 지금 과학 지문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세부 내용에 좀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핵심 문장까지 봤잖아. 이 지문 이제 진짜 거의 끝났어요. 나머지는 뭘 보여줄 뿐이야? 다른 마찰력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죠. 아까 얘기했던 건 우리 무슨 얘기? 브레이크의 마찰력을 얘기한 거고. 자, 봐봐. Even without the brakes on. 심지어 뭐 없이도 브레이크가 brakes on 장착되는 것 없이도 there are another friction forces. 자, friction forces가 주어져. 그러니까 수일치 얼로 받았고요. 다른 마찰력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마찰력들이냐면 현재 분사구의 수식이죠. acting on you and your bicycle. 너와 너의 자전거에 작용하는 다른 마찰력들도 있대. 브레이크 말고도. 그리고 또 나왔지. 준영아, 얘는 주간대야 목간대야? 그렇죠. 얘 또한 주간대의 계속적 용법이 있는데요. 조심해야 될 게 누구냐면 slow you down. 잘 봐. 우리 지금 동사 계속 누구 보고 있었지? slow down은 구동사입니다. 계속 구동사로 하나로 나오고 있었지. 근데 you는 대명사잖아. slow down you 돼, 안 돼? 안 돼. 얘는 뒤로 뺄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대명사는 무조건 구동사의 어디에? 사이에 들어와야 돼요. 대명사가 아니면 뒤로 빠져도 되는데. 자, 근데 선생님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리고 이것은 너를 감속시켜. 잘 봐, 정원아. 얘 동사 단수 취급이야, 복수 취급이야? 동사 단수 취급이야, 복수 취급이야? 복수 취급이죠. 근데 우리 아까 위에서 봤던 주관대 계속적은 단수였잖아. 얘는 복수야. 누가 다르다? 선행사의 단복수가 다르다는 얘기죠. 얘는 지금 선행사가 누굴까 그럼?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지금 쌤이 일부러 보여준 거야. acting부터 bicycle까지는 묶어서 수식어입니다. 그럼 진짜 선행사는 forces가 되겠죠. 이 힘들이 너를 뭐해? 감속시켜. 자, one of these is 이러한 마찰력들 중 하나는 뭐냐면 어디에 있는 마찰력이야? in the wheels. 바퀴에 존재하는 마찰력입니다. 근데 어떤 바퀴죠? rubbing on the axles. 쌤이 아까 얘기했던 건데 자, 현재 분사의 수식을 받고 있네. 축에 비벼지는 뭐 바퀴에 존재하는 마찰력이 너를 감속시키는 또 다른 마찰력 중에 하나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another, 여기 뒤에 생략된 거 뭐죠? friction입니다. 또 다른 마찰력은 뭐야? 공기저항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나왔죠? 컴마 위치. 네, 얘는 이번에 힘원 2 주관됩니까? 목관됩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목관대 계속적이에요. 그러니까 수일치는 신경 쓸 거 있다 없다? 없다. 자, 목관되기 때문에 생략된 목적어 누구? air resistance죠. 이 공기 저항이 또 다른 마찰력인데 이 공기 저항은 정원이가 느낄 수도 있어 없어? 있죠. 너 자전거 타고 가면 바람이 너네 몸에 부딪히는 거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지잖아. 그게 공기 저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공기 저항은 또 무슨 기능을 하냐면 자, 컴마 ing 분사 구문입니다.
pushing you backwards. 너를 어디로 밀어? 뒤로 밀죠. 근데 당연한 거야. 서준아, 이게 왜 당연한 거지? 맞아요. 그렇지. 마찰력에 봐봐. 또 다른 마찰력이 공기저항이라고 얘기했잖아. 공기저항도 마찰력의 일부야. 그 마찰력이 아까 작용 방향 얘기했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뭐 함에 따라서 너와 너의 자전거가 move forward,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서 이 공기저항은 너를 뒤로 밀게끔 됩니다. 자, 마지막 문장. When you apply these ideas, 너가 이 아이디어들을 어디에? To something around you, like a cart. 카트와 같은 너의 주변에 있는 물체에 뭐 하면? 적용을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아이디어들이라는 건 마찰력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되겠죠. 적용을 하면 you can see, 너는 볼 수 있어. 무엇을? What could be generating friction? 마찰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준아, 이때 왓은 주관대야 목관대야? 그렇죠. 얘는 주관대의 what이 될 겁니다. 바로 뒤에 could be generating 목적어까지 나왔죠. 자, 무슨 얘기냐면, 야, 서준이가 서준이 주위에 있는 카트 같은 물건들의 이 마찰력에 대한 개념을 적용해보잖아? 그럼 서준이가 마찰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뭔지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카트도 우리가 마트에서 밀다가 쭉 던져. 그럼 가다가 어떻게 해? 멈추겠죠. 뭐 때문에? 마찰력 때문에 멈추겠죠. 그럼 이 카트에도 마찰력이 작용을 할 건데 어디에 작용을 하냐면 주로 the axles, 축에 작용을 합니다. 어디에 축에? rubbing on the body. 여기서 얘기하는 body라는 건 카트의 몸체죠. 카트의 몸체에 비벼지는 축에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 그 축이 뭐함에 따라서? rotate, 회전함에 따라서. 근데 이거죠. 카트의 몸체라는 게 바퀴가 진짜 몸통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프레임에 붙어 있잖아, 프레임. 그 프레임을 뭐라고 얘기한 거야? body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사실 이 지문은 이미 여기서 끝났다요. 이미 여기서 끝났다고 마찰력에 대한 예시를 몇 개를 더 준 건데 추가적으로 모두 존재한다. 바퀴 축에 마찰력도 있고요. 플러스 공기 저항이라는 얘도 뭡니까? 마찰력 중에 하나죠. 마찰력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거는 추가적인 예시입니다. 까지 보여주면서 결국 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바퀴축의 마찰력, 공기저항은 마찰력, 카트의 바퀴축을 보여줌으로써 마찰력이라는 게 어떠한 힘이다? 이러한 힘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지문이었고요. 길이는 길었지만 사실상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딱 하나였다. 마찰력에 대한 이야기. 근데 봐봐. 39번이랑 40번이 진짜 재밌는 지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좀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7시 4분이고요. 7시, 자, 15분까지 쉬겠습니다. 보여줄게, 준영아. 걱정 마. 아, 갑자기 근데 손금을 왜 보는 거야? 아니 그냥 저게 뭔지 아세요? 혈액형이 다 불안하잖아. 사과. 아니 B형. 어떻게 알았어? 형. 너무 단언해가지고. 근데 혈액형은 살짝 좀 올드한 거 아니야, 얘들아? 요즘도 너네 혈액형 따지니? 옛날에 진짜 그랬어. 막 사람들 진짜 나 무슨 형은 안 만나 막 이런 거 있었어. 맞아, 그런 게 있어. B형은 A형. 진짜 B형이 이기적이라고. 아, 그래? 뭐야? 근데 약간 이기적인 거 같긴 해. B형? 약간 인정? 뭐야? 자. 나 B 아니야. 난 B형 뭐라고? B형 싫어한다고? B형이야. 근데 원래 B형이 약간 반감해. B형 싫어해, 현서? 그러니까 B형이 약간 나안 좋게 듣고 나 되게 안 좋게 뭐라고? 되게 이성적이고. 아니 근데 B형이 맞아. 안 좋은 성격이 다 가지고 있어. 못 들었구나, 현서. 왜요? B형이세요?
아, 이거 또 현설 릴스 한번 또 나와야겠네. 아니, 뭐, 좋은 성격도 있고, 안 좋은 성격도 있겠죠, B형에. 그럼 다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엄마가 귀여운데. 그렇대, 현서야. O형은 어때? 오형은 약간 오열마라고. O형 착해? 현서 O형이구나. 쌤 B형 남자랑 O형 여자랑 환상의 혈액형 그거. 쌤 와이프 O형이야. 왜 이러는 거야? 휴. 이 사람 재밌는데. 자, 네, 우리 그거보다는 우리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판단하는 39번 지문이 더 재밌거든요. 자, 39번. 자, 얘들아, 39번이 이제 아까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포기하셨던, 중단하셨던 지문인 만큼 좀 쌤이 미리 좀 깔고 들어갈게. 내용이 뭐냐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기준이 몇 개일까? 총 몇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될까? 두 개. A와 B입니다. A와 B. 쌤 A, B로 잡을 거야. 그러니까 잘 봐. 쌤이 예시를 들어줄게. 쌤이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에 이제 할머니가 짐을 막 지고 계신 거야. 그래서 쌤이 도와드리겠다 했는데 할머니를 잡아뜨렸어, 결국. 할머니 넘어지신 거야. 자, 잘 봐. 잘 봐. 선생님은 선한 사람일까, 악한 사람일까? 선한 사람? 약간 순수하게 선했으니까. 약간 뭐가 있으면 내가 못 알아. 자, 지금 갈리죠? 이 얘기입니다. 재밌지 않아? 이 얘기. 할머니를 넘어뜨렸다 이 얘기가 아니라, 잘 보세요. 선과 악을 판단해야 되는데, 잘 봐. 선생님은 이 행동을 한 의도가 있고, 이 행동에 뭐가 있어? 결과가 있죠. 그럼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판단할 때는 뭐를 봐야 될까? 의도를 봐야 될까? 결과를 봐야 될까? 결과? 결론은 not only A but also B입니다. 둘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봐봐. 의도만 좋다? 쌤이 이거야. 쌤이 도와드릴 때마다 할머니들을 병원에 보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쌤 정말 의도가 다 좋아. 근데 결과가 계속 그래. 그럼 쌤 선한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근데 쌤은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볼게.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야. 넘어뜨리는 게 목적인데 결과적으로 까놓고 보니까 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걸 도움을 드려버린 거야.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한 번에 횡단보도를 다 건너게 되신 거야. 모든 상황에서. 잘 봐. 그럼 봐봐. 쌤 의도는 다 최악인데 결과는 항상 다 좋았잖아. 그럼 쌤 그러면 선한 사람이야? 아니라는 거죠. 의도도 좋고 뭐도 좋아야 된다? 결과도 좋아야 된다. 그럼 이해 다 했습니다. 이 지문이야. 자, 볼게. 근데 얘들아, 이게 중간에 겁나 복잡한 구문이 하나 등장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또 하필 핵심 문장이야. 잘 보셔야 돼요. 자, 1번 문장. A morally good person.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is one. 자, 이때 one은 부정대명사죠. person을 지칭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who does morally bad actions까지 보면 말이 안 되죠.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뒤에 누가 붙냐면 significantly less가 붙죠. 자,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은 훨씬 어떻게 해야 돼? 덜 often, 자주 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most. 이때 most는 people의 생략이죠.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And does morally good ones. 도덕적으로 좋은, 여기서 원수가 지칭하는 게 누굴까, 채하나? 당연히 도덕적으로 좋은 것들을 더한 바야. 도덕적으로 좋은 뭐를 지칭하는 거지? 그렇죠. 위에서 얘기한 행동입니다. 도덕적으로 좋은 행동을 훨씬 더 자주 해. 누구보다? 대부분의 사람보다. 여기에서 누구? 후에서 시작한 주격 관계 대명사절 닫아주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V 프라임, V 프라임으로 요 end는 does랑 does의 병렬 연결이죠. 근데 봐봐. 1번 문장 되게 당연한 얘기했지. 야,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누구야?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덜 하고,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 되게 당연한 얘기를 했고, 자, 2번. 여기가 찐이야. In judging a person 해서 끊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뭐야? 전면구조. 자, 잘 봐. 야,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야, 정원이가 선한 일 많이 하잖아? 그럼 선한 사람. 나쁜 일 덜 하잖아? 그럼 선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 정원이가 선한지 나쁜지.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자, 요거 겁나 중요하죠? Not only, but also. 그녀의 her actions. 얘들아, action은 결과에 해당할까, 의도에 해당할까? 그렇죠. 행동이니까 결과에 해당하겠죠. 자, A. 행동. 이 지문에서는 쌤은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but also her intentions. B. 그녀의 의도와 motives. 얘들아, motive는 직역하면 동기인데 동기랑 의도랑 사실상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죠. 쌤이 할머니를 부축해드렸어. 동기가 뭐야? 의도가 뭐야? 도움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기와 의도 또한 어떻대? relevant. 이때 relevant는 의역하면 important랑 같은 의미입니다. 자, 결국 무슨 얘기냐면 행동뿐만 아니라 의도도 뭐하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 여기 형광펜 그으셔야 됩니다. not only부터 relevant까지. 자,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행동. 이게 A였고요. 플러스 의도,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나머지 모든 지문은 뭐에 대한 예시야? 이 주장을 하기 위한 예시를 보여줍니다. 근데 무슨 예시를 보여주냐면 아까 쌤이 얘기했던 예시가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할머니 얘기, 그 얘기가 아니라 의도만 좋은 사람이랑 결과만 좋은 사람의 예시가 지문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여러분이 이거 뭐에 대한 예시인지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자, 봐봐. 3번 문장. A morally good person.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must intend. 여기 형광펜 쳐놨는데 지금 누구부터 나오는 거야? 결과부터 나오는 거야? 의도부터 나오는 거야? 의도부터 나오는 거죠. 야,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must. 반드시 어때야 돼? intend. 의도를 가져야 돼. 뭐 하도록? To do morally good actions.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도록. and 그 다음에 intend 또 나왔죠? 의도해야 됩니다. 뭐 하도록? To avoid morally bad ones. 이때 ones가 지칭하는 건 actions가 되겠죠. 당연히 의도적으로 좋은 거를 많이 하고 의도적으로 나쁜 행동을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의도가 어때야 돼?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한 거 많이 해야 되고 의도가 나쁜 거 덜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한 건데, 요 예문 봐봐. A person who unintentionally. 얘들아, unintentionally는 무슨 뜻이지? 의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직역하면 의도치 않게잖아. 자, 이 사람은 의도가 없어. prevents harm. 근데 의도치 않게 뭐 해버렸어? 피해를 예방해버린 거야. 누구에게?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And does not harm them. 다른 사람들을 뭐 하지 않았어? 해치지 않았어. 단순히 뭐 때문에? Things do not turn out. 자, things do not turn out 무슨 얘기죠? 결과가 나오지 않답니다. 단순히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뭐처럼? As she intends. 그녀가 의도한 것처럼. 그럼 잘 봐. 이런 거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의도치 않게 피해를 예방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어. 근데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피해를 예방한 이유가 단순히 결과가 어땠기 때문에? 그녀가 의도했던 것처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남들을 지켜주게 된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예시를 쌤이 또 하나 들어줄게. 자, 잘 봐. 쌤이 갑자기 열받는 거야. 어제 같은 경우 열받았겠죠, 쌤이? 어제 월수원 수업하다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학원에 불을 질러버렸어, 쌤이. 예를 들어서 자, 학원에 갑자기 쌤이 라이터를 꺼내가지고 불을 질러서 딱 던졌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자, 그럼 봐봐. 쌤의 의도는 어때? 나쁘죠? 근데 화재 경보기가 띠리리링 울리면서 건물의 모든 사람들이 대피했어. 근데 때마침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진 겁니다. 쌤은 안에 계셨던 거예요? 난 나왔지. 자, 봐봐. 선생님의 의도는 악했어, 선했어? 악했죠. 근데 의도치 않게 쌤이 지른 불 때문에 지진의 피해자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이해십니다. 봐봐. 내가 의도했던 것처럼 결과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고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뭐 해버렸어? prevent? 예방해버렸죠. 쌤 착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 A person who 이하한 person은 주어져. is not morally good.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됩니까? 야, 결과적으로는 좋아. 근데 의도가 어때? 안 좋았어. 그럼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정리해볼게. A person이 주어였고요. is not이 동사고요. morally good이 보어입니다. 지금 who부터 어디까지, intense까지는 싹 다 누구? person에 대한 수식이었죠. 자, 여기서 지금 예시 1번이 남았고요. 정리를 해볼게. 예시 1번. 의도치 않게 뭐 해버린 거야? 피해를 예방한 거야. 뭐 때문에? 의도치 않게라는 건 단지 결과가 의도와 달랐기 때문이죠. 자, 이 예시 1번의 사람은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이 사람의 행동의 결과는 선했지만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예시를 예시 1번에서 보여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장. Although, 비록 this kind of situation generally occurs. 일반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런 종류의 상황은 어디에서만 발생해? In slapstick movies. 얘들아, slapstick movie가 그냥 코미디 영화인데 너네 혹시 그거 아니? 좀 세대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너는 미스터 빈 아니? 미스터 빈이 전형적인 슬랩스틱 영화거든요. 그 사람 뭔가 행동을 하는데 본인의 의도랑은 상관없는 결과들이 막 튀어나오잖아. 근데 이러한 일들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디에서만 일어나? 그런 영화에서들만 일어납니다. 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쌤이 불 질렀는데 갑자기 사람을 다 대피했는데 건물이 무너져. 결국 좋게 됐네? 그럼 영웅으로 막 칭송받아. 이런 거 원래 영화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도가 붙었잖아.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죠? 중요한 건 누구다? 주절이 중요하겠죠. 어도가 붙은 부사절이 나왔으니까. 자, it is worth mentioning. 얘들아, worth ing라는 표현. 자, be worth ing. 무엇 할 가치가 있답니다. 자, 지금 보면요. 뭐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야? 투부정사 이하를 말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 it이 가짜 주어가 될 거고요. to 이하가 진주어가 되겠죠. to 이하를 말할 가치가 있다. 자, 그럼 이 문장, 여기 이제 아마 이 문장일 거야. 채연이가 얘기했던, 하다가 포기하셨던 문장이. 들어가기 전에 이 전까지 정리해볼게. 투부정사 이하를 말할 가치가 있대. 비록 뭐지만 이러한 일은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만 이걸 말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시 지금 잡은 거야. 그럼 뒷내용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필자가 무슨 얘기했어? 잘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내용 들어가 보자. To avoid, 피하는 것인데요. 뭐를 피하냐면 false impression, 잘못된 인상입니다. 여기 한 동그라미 쳐놓을게. 이 잘못된 인상. 근데 이 잘못된 인상이 뭔지를 누가? 뒤에서 데디아가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근데 봐봐. 얘들아, 데디아가 부연 설명을 해주니까 관계대명사 같잖아. 그죠? 그럼 이하의 절이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근데 이하의 절은 잠깐 시간 줄게. 볼래?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불완전? 완전? 다 두 개 다 얘기하면 어떡해.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했는데. 잘 봐. 일단은 괄호를 닫아버릴 거고요. 끝에서 이하만 볼게. It is the actual consequence of a person's action that count toward her being judged morally good or bad. 누가 보이냐면 주어의 자리에 it이 있죠. 동사도 있죠. 근데 문제는 누구도 있어? that도 있습니다. it, be,
대시 나왔네. 가진 주어 구문일 수도 있고 또 무슨 구문일 수도 있어. 강조 구문일 수도 있죠. 근데 이건 뭐 해보라고? 빼내보면, 머리를 뽑아보면 답이 나온다 라고 선생님이 이제 예시를 들었었죠. 이거는 얘들아 적지 마. 선생님 그냥 보여만 줄게. it, be, that을 날렸어. 근데 딱 보면 it, be, that을 날리니까 the actual consequences of a person's actions count toward her being judged 쭉 나오면서 주어, actual consequence, 주어, count, 동사. 얘들아 근데 count는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count가 무슨 뜻이야? 세다. 근데 여기서 세다가 아니야. 누구랑 똑같은 말이냐면 이건 적으세요. matters랑 동의어입니다. 중요하다야. 그럼 봐봐. 사람의 행동의 실질적인 결과는 중요하다. 완전절이야 불완전절이야? 완전절이죠. 이 삐댓 날렸는데 지금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죠. 이거 무슨 구문이야? 강조 구문이죠. 자 그럼 이제는 선생님이 여기 했던 거 좀 지우고 놓고 보겠습니다. it, be, that 강조 구문이 들어왔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기 전에 뭘 보고 있었지? 이하의 절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봤어야 됐잖아. 강조 구문은 말 그대로 강조하려고 추가해준 애지. 없어도 돼 안 돼? 없어도 돼. 그럼 얘 없어도 완전해 불완전해 절이? 완전하죠. 그럼 이때 대신 무슨 대시 돼? 수식하는데 이하가 완전하네? 그렇죠. 동격의 대시 돼버립니다. 자 복잡하죠 구문이 지금.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자르고 할까? 대답해서 구조적으로는 다 봤거든요. 의미만 보겠습니다. 의미. 결국 that 이하는 어떠한 인상이라고? 잘못된 인상입니다. 거짓된 인상이야. 실제가 맞아 아니야? 아니다라는 거야. 근데 이 거짓된 인상이라는 게 어떤 식이냐면 사람의 행동의 실질적인 결과가 중요하다야. 뭐 하는 데 있어서? toward her. 얘들아 toward가 전치사인데 뒤에 전치사의 목적으로 누가 나왔냐면 being이라는 동명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답할 수 있어야 돼. 쌤 전치사 뒤에 붙은 동명사가 being인데요. her은 왜 나왔죠? her 무슨 격이야? 소유격. 갑자기? 오케이 맞다. 깜짝이야. 소유격이죠. 동명사 앞에 소유격 나왔다? 얘 뭐야? 그렇죠. 의주죠. 쌤 her이 왜 나왔죠? 지금 계속 그 도덕적 판단이 되는 대상이 이 지문에서는 다 누구? 여성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being judged. 동명사가 그냥 안 끝났어. 수동태까지 붙었네.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어떻게 판단이 돼? morally good or bad. 도덕적으로 선한지 악한지. 요거 깔끔하게 해석해줄게. 그녀가 도덕적으로 선한지 악한지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뭐가? 그 사람의 행동의 실질적인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짓된 인상을 피해야 된다라는 건 언급할 만한 뭐가 있대?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 뭐가 존재하냐면 거짓된 인상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거짓된 인상을 뭐 해야 된다고? To avoid? 피해야 돼. 깊이. 느낌표 친 이유는 이걸 말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쌤이 지금 강조한 거야. 근데 이 거짓된 인상이라는 건 뭐였냐면 행동의 결과가 뭐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선, 악, 판단시 중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판단할 때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게 어떤 인상이라고요? 거짓된 인상입니다. 이게 추구되는 거야? 추구되지 않는 거야? 추구되지 않는 거. 즉 지양하는 바가 나온 거죠. 괜찮을까? 결과만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풀어서 한 겁니다. 복잡하게. 자,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이 지문의 내용을 쌤이 방금 얘기하면서 다 이해를 했더라도 결국 지문을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빈칸이 뚫려서 나와버리다던가 아니면 최악은 이거죠. 쌤이 좀 살짝 교화고한테 실망한 게 뭐냐면 이렇게 나중에 추가로 나오잖아 내 지문이. 그럼 보통 뭐 서술형 안 낸다 혹은 어법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빼. 근데 그런 얘기 없었죠. 그런 얘기 없었지. 그냥 서술형이 나올 수도 있고 어법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시간은
2주밖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조금 실망스럽긴 한데, 근데 이거는 뭐 조건이 다 똑같죠.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그만큼 2주 동안 더 꼼꼼해 보시는 분이 유리할 거다. 자, 넘어가서 but actual consequences are important. 선생님 질문 하나 할게. 여기 역접에 but 왜 나왔을까? 뒤에 무슨 얘기 있어 갑자기? 결과? 중요하다. 방금? 결과? 그렇죠. 봐봐.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방금은 결과는 쓰레기다. 이게 아니야. 결과만으로는 판단을 하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러나 결과도 중요하다의 맥락입니다. 결과도 중요하다. 이거 순서나 삽입 보셔야 돼요. 결과도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누가 나와? 예시 2가 나오죠. 예 2. 자, a person. 이번엔 어떤 사람이냐면 who always tries to prevent harm. 항상 뭐 하려고 tries. 얘들아, 이때 try는 뭐죠? 노력하다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죠? 의도가 우리 A였어 지금? 쌤, 저 올라가기 귀찮아서. 의도가 B 아니야? 그죠? 이번에는 피해를 예방하려고 항상 노력해. 즉 의도는 있는 사람이야. 근데 but never does. 여기 does 대동사죠. 이거 조심해야 될 거 뭐야? 이거 비동사로 쓰면 맞아 틀려. 틀리죠. does를 썼다라는 건 얘가 대신하고 있는 동사가 무슨 동사다? 일반 동사다. 그럼 여기서는 never prevents harm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절대로 피해를 예방한 적이 있어 없어? 없는 사람입니다. 의도만 있고 결과는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a person is not 동사 쭉 이어져요. thought of까지. 일반적으로 생각이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뭐로써? 그렇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으로서. 자, 요거는 예시가 좀 간단하게 나왔죠? 예 2. 항상 의도는 있어. 그런데 결과가 없어. 이 사람은 똑같죠?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그 예시죠? 쌤이 할머니 도와드리는데 자꾸 도와드리는데 할머니들이 자꾸 다 넘어지셔. 그래서 결국 결과가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죠. 자, 그럼 마지막 문장에서 무슨 얘기하냐? Of such a person, 이와 같은 사람에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죠?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예시 2번의 사람이죠. 의도는 좋은데 결과는 없는 사람. It may be said that it 가주어고요. that 이하 진주어입니다. that 이하라고 이야기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that 이하가 뭐죠? She means well. 그녀의 자 means 또 의도죠. 의도. 입니다. 그녀의 의도는 좋아 나빠?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But contrary to Kant. 칸트랑은 반대로 얘들아 여기서 지금 세미콜론으로 문장이 끝났거든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누가 들어와 버려? 칸트가 들어와 버리죠. 자, 칸트와는 반대로 some results are necessary. 자, 여기 이거 누굴 좀 보셔야 되냐면 쌤이 따로 초록색으로 안 쳤었는데 여기 형광펜을 쳤던 부분 있죠. 위에 must intend라고 얘기했던 부분 있지. 3번 문장에서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결과가 necessary하다. 결과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질문에서 지금 의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결과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고자 하는 얘기보다 아까 얘기했던 2번 문장이죠. 둘 다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마무리하자면 일부 결과들은 are necessary. 어떻대?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하기 이전에? Before she is regarded. 그녀가 여겨지기 이전인데요. 뭐로써? Morally good. 그러니까 선생님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다라고 판단되기 이전에 무조건 뭐가 필요해? 쌤이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쌤이 아무리 의도만 좋았다라고 한들 결과가 없으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데 여기 추가된 정보가 하나 딱 나와. 칸트죠. 그럼 질문 하나 할게.
칸트의 입장은 뭘까? 뭐만 있으면 된다요? 칸트. 의도가 아니지. 그렇죠. 칸트의 입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만? B. B만 존재해도 선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B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의도죠. 그러니까 칸트는 이 지문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결과랑은 무관하게 의도만 좋으면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칸트인데, 칸트의 의견과는 반대로 결과는 어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필자의 지문이 되는 거겠죠. 자, 얘들아, 다음 지문은 오늘 안 볼 겁니다. 안 볼 거고요. 남은 시간 뭐 할 거냐면 우리 본문 할 건데, 본문. 그 read culture 그거 들어간대. read culture 들어간대. 그거 볼 거고요. 근데 그 전에 얘들아 40번도 잠깐 40번만 볼래? 40번만 볼래? 40번을 볼 건데 그냥 러프하게 무슨 얘기하는지만 볼게. 형광펜 하나 꺼내서 얘들아 여기 3개만 체크해 줄래? 이거 너네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할 텐데 이 지문 재밌습니다. 근데 이 지문이 좀 추상적이야. 상당히 추상적이야. 자, 이렇게 3가지의 표현을 체크하면 사실상 이 지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끝나. 자, 하나씩 해볼까? 자, 이 형광펜치인데 딱 3군데만 볼게. 얘들아, 결국에는 우리의 시야라는 건 영향을 받아. 누구에 의해서? 현실의 프리컨셉션이 뭐죠? 컨셉이 개념이잖아. 근데 프리컨셉은 개념을 미리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선입견이에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선입견이죠. 현실에 대한 선입견에 의해서 우리의 시야가 영향을 받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네 지금 빈 공간 있죠? 샤프 하나 들고서, 야, 망치 한번 그려볼래? 망치. 망치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래? 그러니까 그냥 쌤이 하나, 너 여러분 지금 문제가 망치를 그리시오요. 야 이거 뭐야? 자, 망치 그려보셨습니까? 자, 오케이. 그럼 쌤도 망치를 그릴게. 망치 약간 이렇게 생긴 거. 자, 선생님이 그린 망치입니다. 망치예요, 망치. 망치예요. 자, 잘 봐. 야, 너네 다 선입견 가지고 있어. 야, 망치가, 너 아마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왔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비슷하게 나왔을 거야. 이런 느낌이라. 잘 봐. 야, 이것도 망치야. 망치를 어디서 보면 돼? 위에서 보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선입견이 있죠? 망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이미지야? 이런 이미지입니다. 이런 이미지예요. 자, 잘 봐. 우리 형광펜치 문장, 5번 문장 볼래? 얘가 핵심 문장이거든. The functional relationship. 이건 체크까지 할게. 기능적인 관계인데요. We have with objects. 우리가 물체들과 가지는 기능적인 관계가 create, 만들어내. 무엇을? Visual expectations. 시각적인 기대를 만들어내죠. 여러분, 망치랑 기능적인 관계 가졌습니까? 그렇지. 가졌죠. 얘들아, 망치를 너네가 기능적으로 쓰려면 손잡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머리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망치를 그려라 하면 어떤 그림을? 손잡이도 있고 머리도 있는 그림을 그리죠. 왜? 이미 여러분은 망치와 기능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뭐가 생겨버린 거야? 아까 위에서 얘기했어. 선입견이 생겼죠. 그래 여기서 뭐라고 바꿔서 얘기했어? 시각적인 기대를 만들어냅니다. 망치라는 건 이미지로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는 기대를 만들어내죠. 근데 이 기대는 잘 봐. interfere. 얘들아, interfere는 좋은 맥락은 아니죠. 간섭하다야. 이 기대가 우리의 능력에 뭐 해버려? 간섭해버려. 근데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우리가 뭐처럼 보는 능력이야? 카메라처럼 보는 능력에 이 선입견이, 이 기대가 간섭을 해버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지문을 이미 아니까 망치를 뭐처럼 본 거야? 카메라처럼 본 거죠. 뭐가 없이 전혀? 기능적인 관계에서 형성이 된 기대가 전혀 없이 카메라처럼 망치를 보고 쌤은 그린 거야. 자, 근데 얘들아, 카메라는 세상을 그럼 어떻게 보는 걸까? 우리가 세상을 카메라처럼 본다라는 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 능력을 얘기하는 걸까? 다음 형광펜 친 거 보세요. impartially가 무슨 뜻이야? 공평하게, 평등하게입니다. 얘들아, 카메라는 세상을 어떻게 봐? 공평하게 봅니다. 선입견을 가져 안 가져? 위에서 찍으면 이렇게 나오고, 옆에서 찍으면 이렇게 나오고, 앞에서 찍으면 얇게 나올 거고, 되게 다양하게 나오죠?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볼 수 있어? 공평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있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사물과의 맺은 기능적인 관계 때문에 뭐를 가지게 된다?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뭐에 대해서? 비전, 시야. 이렇게 생겼을 거다에 대해서 시각적인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뭐 이런 거죠. 이걸 그리고서 얘들아 책상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하겠죠. 보통 책상 하면 어떻게 보통 어떤 느낌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릴 거잖아. 그죠? 그래서 쌤은 책상을 위에서 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뭐 없이? 선입견 없이 그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기대한다? 얘를 기대하겠죠. 40번 질문 이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좀 추상적이지. 좀 생각 충분히 해보시고요. 자, 잘 봐. 쌤이 과제 얘기해 줄게. 과제 뭐 할 거냐? 주제 작성하는 거 해보세요. 40번까지. 근데 어떻게? 한국어 읽어 그냥 얘들아. 한국어 읽어. 그 아래 나와 있는 거. 주제 작성하는 거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쌤이 과제 어차피 적어줄 거야. 그러니까 기억만 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어법, 어휘, 서술형 픽 40번까지 하세요. 근데 변형 문제 40번 안 하시는 겁니다. 변형 문제는 풀지 마세요. 수업하고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오늘 수업의 마무리는 아니고요. 외부 지문 수업의 마무리입니다. 그 read culture이 몇 문장 안 돼. 근데 혹시 그 얘기 들었니? 책 안 가져왔어? 다음 시간에 하자. 얘들아, 근데 너희 그거 들었어? 혁빈이가 얘기해줬는데 read culture에서 어법 안 내실 거라고 하셨다는데. 그리고 가정법도 공부하지 말래요. 공부하지 말래? 가정법 왔는데 알 필요가 없대. 왜 야, 얘들아, 너네 엄청난 부담이 내려졌는데 지금? 가정법을 안 해도 된다고? 1학기 기말 때 나와서 그런가 이미? 굳이 부담을 가지고 공부하지. 근데 이랬는데 갑자기 가정법 나오면은 굳이 부담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지. 일단 알고 있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개념 정도는 숙지하고 막 병적으로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시겠죠? 이번에 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깊게는 안 된다는 거야. 수업하면서도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 근데 왜 나한테 왜 그런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그게 문제야. 지금 선생님들마다 좀 그 정보의 격차가 있어서 누구는 얘기해주고 누구는 얘기 안 해주니까 그걸 다 쌤한테 얘기해주면 쌤이 얘기해주면 되죠. 그죠? 자, 얘들아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단어 시험 유반이어는 페널티는 따로 없습니다. 기본 단어 시험만 그 재시험 있는 거니까 재시험 봐주시고요. 아 맞아. 그리고 정원이랑 채연이 쌤한테 그것 좀 보내줄래? 필기? 학교 수업 필기. 그거 그 오늘 중으로 좀 보내주고 서윤이네 반도 필기 보낼 의미가 있나? 무슨 필기요? 근데 영어 없을 것 같아. 필기요? 학교 수업 필기. 그래서 저 학교에 있어요. 내일 배우는 내일 보내줘. 나 그것도 졸아가지고 조금 이상하네. 그럼 채연이가 보내주세요. 야, 얘들아 혹시 저 잘해요. 야 영어 쌤 세 분이잖아 근데. 저희는 푸들 열리는 거예요. 푸들이랑 느린 쌤이랑 또 다른 쌤은 누구야? 저희가 음료수님 저희 여기는 해적. 은미호쌤, 혜정쌤, 아니 녹화되고 있는데 띨띨하라고 어떻게? 은미호쌤, 혜정쌤 말고 또 다른 쌤이 사람. 영어. 희원이? 그럼 희원이도 쌤 필기 한번 보내줄래? 없어 혹시? 필기도 잘해서 필기도 잘 잘하는 거야. 얘들아 본인이 필기 잘한 것 같다 보내주세요. 쌤이 보답할게. 알겠지? 제가 내일 보내드릴게요. 보내줘. 자, 얘들아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화요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클리닉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닉 때. 아니 클리닉 들어가기 너무 무서운데. 어디? 과제? 아니 클리닉 들어가기 잠깐만. 너무